김동진입니다. 오늘은 그 파수 보안업체 전문 파수의 김규봉 상무님하고 옥수현 전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까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요새 이제 해킹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도 좀 되고 하니까 보안 쪽 분들을 이제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뭐 파수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업체고 모시기 참 힘들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파수의 회사 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파수는 2000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네.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라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요. 현재는 데이터 보안 쪽, 네. 그 다음에 저희 자회사인 스페레오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보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작년부터 시작한 물리 보안 쪽, 네. 요새 이제 OT라고 얘기하는 그 세 가지 사업 분야에 중심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상장사죠? 예, 상장했습니다. 네. 실적은 어떤가요? 실적은 그래도 뒤로 간 적은 없어요. 아. 예, 계속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장은 뭐 하는 게 쉬운 것 같지 않은데 보안회사로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다른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나 이런 쪽은 매출 규모도 크고 네. 시장도 저희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네. 상장에 좀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처럼 이렇게 데이터 보안이나 어플리케이션 보안 같은 한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는 네. 사실 상장해서 이 주가를 이렇게 유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갑자기 뭐 혁신적인 시스템이나 기술이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이제 향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좀 근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해킹 사고가 크고 자주 발생하는지 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좀 이제 두 분 다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사모님부터. 일단은 이 해킹이 네. 돈이 되는 거죠. 아, 돈이 된다. 네, 돈이 되죠. 범죄라는 게 이익이나 실현했을 때 네. 이익이 없으면 범죄가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사이버 범죄도 이게 돈이 되니까 일어나는 거고요. 네. 특히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뭐 랜섬웨어라던가 이런 거는 실제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을 주고 풀어야 되니까.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일어나는 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근데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이렇게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한국이 예. 의외로 이런 기업들 시스템에 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그렇다. 예. 네. 인터넷 인프라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특히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가 네. 한국만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나라가 흔치 않다. 별로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일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은님 생각 어떠세요? 근본적인 원인. 원인이요? 네. 저는 조금 보안 사각지대가 많은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우리나라에?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업무를 할 때 네. 개인 PC뿐만 아니라 뭐 이런 문서들을 뭐 USB나 네. 공유 폴더나 그냥 개인 메신저나 이런 데로 굉장히 다양하게 퍼나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안 홀이 돼서 네. 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취약점이 좀 많지 않나. 네. 일단 네. 업무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상무님은 임원이시니까 총괄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네. 실무를 어떻게 담당하고 계시는지. 저는 일단은 DRM 서버를 구축을 실제로 하고요. 네. 고객사에 가서. GRM. 네, DRM 네. 서버를. 그게 뭐죠? DRM이 이제 쉽게 말해서 PC에 있는 문서를 암호화시키는 암호화시킨다.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DRM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네. 그 문서를 읽을 수가 없고 사용을 네. 하지 못해요. 아하. 그래서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좀 봉쇄하는 네.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유출 사고가 있던 고객사는 DRM을 많이 도입을 하시거든요. 네. 뭐 회사잖아, 뭐 협력사분들이
문서를 갈취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갈취를 합니다. 네. 뭐 가지고 나가서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많죠. 네, 사실은. 많아서 네. 그런 이유로 많이 좀 DRM을 도입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서버를 이제 네. 도입을 하고 이제 이후에 유지 보수나 이런 것까지 좀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완전 실무를 하시는 그쵸. 실무자시죠. 가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음. 이번에 뭐 이제 여러 가지 통신사 해킹 사고를 보면서 네. 뭐 이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못 막은 것도 있지만 허술해서 근데 허술하게 안 하면은 다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공격의 기법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지는 것도 많지만 네. 기업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거의 대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안을 적용해야 될 대상, 네. 그게 얼만큼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어디까지 보완을 해야 되냐? 예, 맞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회사 내부의 중요 자산이 요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 말고도 회사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자산들이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그렇죠? 그 모르는 존재를 통해서 네. 보안 위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방치하고 있는 어디인가에서 뚫린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맞죠? 예. 네. 그걸 이제 여기서 파수해서 다 스캔해서 이제 찾아주고 예.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갖고 있는 자산들이 보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보안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적절한 보안 수준인지를 점검을 해야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예. 인간이 하는 사람이죠. 기계는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사람들은 자꾸 실수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피싱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뭔가 멀웨어나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는 거. 네. 그럼 피싱 사이트나 이런 피싱 메일을 받게 됐을 때 대처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당하죠. 근데 예. 사실은 정부 지침이나 정책상 인증도 받게 하고 예. 그런 인증서도 발급하는데 그리고 관리자 지정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훈련이 부족한 면이 있나요? 아, 평생 그 훈련이라는 게 네. 모의 훈련도 하고 대부분 다 훈련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너무 정교해지는 거죠. 요새 제가 받은 메일 중에는 저희 대표이사가 저한테 보내는 메일이 있었어요. 가짜로? 가짜입니다. 첨부된 문서에 보안회사에. 예, 보안회사에 감도 크네요. 이렇게 요새 보안은 타겟을 정확히 지정을 하고요. 예.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아,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가끔 보는 거 보면 이렇게 연말정산 하고 그럴 때 연말정산 뭐가 잘못됐습니다 해서 확인해 주세요 하고 PDF 문서 예. 올 때도 있어요. 예. 그런 거 열면 이제 바로 이제 머리가 설치가 되죠. 아, 여기서 잠깐 예. 그 랜섬웨어, 네. 멀웨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실무자님. 랜섬웨어는 이제 짧은 시간에 네트워크를 침투해서 많은 양의 학성 데이터를 로 이제 공격을 하는 네 그런 더 어렵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거는 거의 디도스 공격을 얘기해. 디도스. 네. 이게 흔히 랜섬웨어, 멀웨어 얘기를 하는데 네. 정확하게 뭐냐 이거죠. 제 말은 정확하게. 랜섬웨어는 이제 말 그대로 유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볼모를 잡아가지고 네. 얘를 풀어줄 테니 돈을 얼마 내라. 아하. 그래서 회사의 자산을 볼모로 잡는 거죠. 네. 볼모로 잡기 위해서는 암호화하고 유출해서 내가 이거를 어딘가에 팔 테니까 그 전에 돈을 얼마 지불하면은 이걸 풀어주겠다 하는 게 랜섬웨어입니다. 멀웨어. 멀웨어는 그거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네. 뭔가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거 아. 그 악성 코드나 이런 걸 갖다가 멀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 악성 코드 자체를. 예. 이게 아니 왜냐면은 이게 약간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데 악성 코드라는 개념은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 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자주 나오잖아요. 랜섬웨어 뭐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 악성 코드는 종류가 많죠. 맞죠, 맞습니다. 네. 그 누가 만드나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개인이 이제 취미로 만들었고요. 취미. 자기의 그 컴퓨팅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취미로 만들었었고, 그게 이제 옛날에 알고 있던 우리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이러스. 예, 아주 초창기에 네. 90년대 말 이 정도 이제 바이러스와 백신의 싸움이었고, 네. 그게 조금씩 발전을 하고, 옛날에는 무슨 EX 파일이라던가 이런 실행할 수 있는 맞습니다. 파일이었으면 요새는 문서 안에 그게 들어갑니다. 네. 문서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텍스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문서 포맷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안에 이제 몰래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PDF나 예. 이미지를 여는 순간 감염이 되는 감염할 수 거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이런 이제 해커라고 하죠. 해커들이 공격을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정보를 그냥 빼가는 것도 하죠.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 마음만 먹으면 못 막는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금융권들이 사실 망을 분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내부에 있는 망하고 우리가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외부에 연결된 망을 분리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사실 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근데도 뚫려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사람들이 쓰기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하거나 네. 최소한의 통신을 위해서 열어놓은 게 있는데 네. 거기에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규제에서는 망을 분리하고 그 망 간의 통신을 막게 돼 있는데 그걸 조금씩 업무 때문에 열게 되는 거죠. 거기서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주인님 아까 그 실무를 하시니까 네. 직접 가서 설치도 하고 하시죠. 네네 모니터링도 맞아요. 하고. 네네. 그럼 만약에 그럴 때 발견을 했어요. 취약점을. 네. 그러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 회사가 아 그러면 다 받아들여서 비용을 또 드리나요? 그게 회사마다 좀 다르고 네. 담당자마다 다른데 아하. 이게 보안 담당자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세요. 아, 그래요? 뭔가 조치를 한다거나 네.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네. 패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 네. 뭐 적극적으로 해주는 고객사도 있지만 네. 생각보다 고수하려고 하는 고객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 또 엔드포인트 단을 건드는 거는 되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고객사가 좀 있어서 혹시 돈 때문인가요? 네. 그게 아니면은 근데 돈적인 것도 네. 충분히 관련이 있는 게 어쨌든 다 공수가 드는 일이고 네. 업데이트를 하는데 뭐 네. 돈이 드는 업데이트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엮여서 취약점 조치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드려도 네. 업그레이드 안 한다거나 뭐 EOS가 되어도 단종된 제품을 그냥 쭉 쓴다거나 네. 근데 그러다가 진짜 사고가 나게 되는 어딥니까? 그런 고객사가 그러니까 이게 예, 보면은 있어요. 예. 이 보안업체는 안다니까요. 예.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취약한 회사도 알고 네네.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도 이제 일이 터진다는 거는 인재라는 거죠, 인재. 해커의 실력도 실력이지. 맞아요. 예. 저는 아니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 당연히 다 아실 텐데 그쵸. 그럼 이거 하면 됩니다고 제안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분명히. 예. 근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쵸. 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서 보안 업체니까 네. 사실 PC상에서 생성되는 문서가 다 암호화됩니다. 아. 그럼 이거를 가지고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 고객사들도 이 문서가 유출이 돼서 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네. 회사의 기밀 문서가 유출이 돼서 밖에서 떠도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표정은 간혹이 아니에요. 간혹이 아닙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냥. 그게 아유. 내 업무를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네. 뭐 요 부분은 맞아. 암호화를 안 하겠다. 네. 그 다음에 항상 암호화를 할 때 관리자나 상위에 있는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스스로 혼자 한다거나 이런 예외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하하. 그럼 그 예외를 통해서 이제 보안의 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저기 정부 특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막 말을 하셨는데 뭐 이번 화재 사건도 있고 그 시스템으로 아무리 뭐 2, 3중 쳐도 인재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뭐 이번 화재 사건만 하더라도 사실 네. DR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으면은 이렇게까지 문제는 안 됐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DR 시스템인 건 이제 디제스터리 리커버리. 예, 재난복구 영어로. 시스템. 네. 그래서 재난복구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은 너무 많고요, 사실. 그럴 것 같은데. 네.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을 다 네. 서비스하는 환경에서는 DR을 구축을 합니다. 네. 저희 금융권 서비스 하고 있는 금융권에 있는 고객사들은 다 네. DR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한 군데에 뭐 화재가 나던 전쟁이 나던 그 지역이 폐쇄가 돼도 서비스가 계속 될 수 있는 그렇죠. 기술과 네. 인프라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왜 정부가 안 했냐? 네. 저도 뭐 뉴스를 보면은 뭐 DR 방식을 바꿔야 된다. 뭐 그 다음에 뭐 이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한다는데 그것도 다 옛날 기술입니다. 아하. 다 누구든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고 네. 상업적으로 돼 있는데 네. 예산이 적절하게 투자가 안 됐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문제가 있죠. 네. 그 제가 궁금한 것도 있는데 이제 잠깐 이 얘기 더 하면 좀 다르긴 한데 화제는 이런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확 터지기 전에 말씀하신 그 시스템을 하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많이 듭니다. 그래요? 네, 거의 똑같이 들어간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용량을 좀 줄이거나 네. 하는 부분은 택하긴 하지만 네.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3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더 들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못한다. 네. 이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죠. 네, 그냥 단위가 이제 구축을 이렇게 대충 해놓으면은 뭐 비용이 이제 1이라면 보안 치고 이중화하고 그쵸. 뭐 백업 하면은 하고. 3배 이상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랜섬웨어를 얘기를 하면 네. 아니 우리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네. DR이라던가 백업만 잘 돼 있으면 그걸로 복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돈 주고 이거를 네. 풀지 않아도 되는데 요새 보면은 DR이나 백업이나까지 같이 랜섬에 감염되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 요새는 공격 패턴이 네. 그 DR 시스템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네. 그 다음 백업을 한다 그러면 백업 시스템까지 같이 랜섬웨어를 아니 그럼 이중화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사실 더 보안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세 개가 다 감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게 잘 관리되는 회사들은 그걸로 복구합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백업, 이중화 이거는 복구의 이슈지 보안의 이슈는 아니란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아 동시에 다 감염을 시켜버린다. 감염이 됩니다. 아니 저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화재 난 거 보면서 아니, 완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방관은 누가 위장해서 안에 들어가서 설치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게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비슷한 게 이제 그 공급망 보안이 사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네. 공급망 보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업체의 솔루션을 사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서 쓰는 솔루션이 감염 경로로 활용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윈도우에 만약에 윈도우 우리 업데이트를 하는데 윈도우 업데이트에다가 머레를 누군가 교묘하게 숨겼다. 네. 그러면 모든 윈도우를 쓰는 사용자들은 다 머레에 감염이 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새로운 업데이트를 주저하는 이유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있죠. 네. 네. 잘 되고 있는데 왜 맞아요. 불안하게? 네. 네. 그리고 또 업데이트를 했을 때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지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그런 네. 걸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아 참, 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구나. 네, 맞아요. 네. 네. 아 카톡 업데이트하면 이상한 것처럼. 맞아요. 정말 최근에 아 그거잖아요. 이슈가 많은-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책임질 거냐면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 그래도 할 건 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네. 할 거네요. 네. 그 요새 이제 최근에는 AI 관련 이제 보안 마야님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아직 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환각 현상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예. 근데 AI를 써서 보안을 한다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요?
사람이 하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 어떤 해커가 만약에 네. 우리 내부망에 침입을 했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해커가 어떤 경로로 침투를 했는지 네. 보기 위해서는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패킷이라고 하는 네. 네트워크상에 통신을 할 때 네. 주고받는 아주 작은 단위의 정보, 패킷이라고 하죠. 패킷이라고 하는데 네. 이 패킷 단위의 분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 그때는 사람이 필터를 걸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AI가 대신해 줄 수가 있죠. 아. 그럼 사람이 뭐 한 2, 3일 동안 파악해야 됐던 거를 몇 분 내에 그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사용한다. 그리고 회사의 보안 장비들이 네. 많아지면은 네. 어떤 게 제대로 돼 있는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방화벽이 뭐 한 요새 한두 개 쓰는 기업들은 없고 네. 뭐 안에 뭐 한 10몇 개씩 있거든요. 네. 이 룰이 정확히 맞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네. 이게 현재 계속 쓰이고 있는 건지 안 쓰면 지우고 방어를 다시 올려야 되니까 네. 그런 거를 확인할 때도 AI를 씁니다. 아, 그렇구나. 그다음 요새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그 로그들을 모아가지고 로그가 뭐죠? 로그라는 거는 내가 뭐 문서를 만들었다 네. 하도 로그가 났고 문서를 복사를 해도 로그가 났고 네. 자기가 네트워크나 시스템상에서 했던 행위들을 네. 계속 기록하는 것을 로그라고 그쵸. 합니다. 근데 해커는 로그 지우잖아요. 지우기도 하죠. 네. 예. 근데 그 로그를 실시간으로 해서 모읍니다. 따로. AI가? 일단은 시스템이 모으고 시스템이 예. 그 로그를 보고 네. 이상 행위를 감지하는 것을 AI가 합니다. 아하. 아, 이게 다른 얘기구나. 예. 저는 AI를 이제 계속 도입을 하고 예전 딴 얘기고.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데 이거를 사용한다고 이제 많이들 발표를 하셔서 아니,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지 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이네요. 예. 맞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분야도 있죠. 그래서 특히 기업 내에서는 이제 회사의 문서나 비밀을 이제 문서화할 텐데 네. 파일화할 텐데 우리가 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비밀 문서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걸 AI가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석. 회사에서 이거는 우리가 극비 문서다라고 정해놓고 네. 그 카테고리를 계속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이제 AI가 회사 내에 있는 여러 파일 서버를 돌아다니면서 극비 문서를 갖다 계속 분류를 해내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AI에 네. 악성 코드 씌우면 되겠네요. 가능합니다. 요새 그렇죠.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럴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정도면 가능한 일이죠. 특히 코드를 짜달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친구들 중에 요새 AI 안 쓰는 친구가 없을 거고요. 그렇죠. 물론 열심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상한 코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그냥 개발 한 1년 차, 2년 차 이런 친구들은 잘 모르죠.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악성 코드가 숨어져 있다 그러면 아마 발견 못할 확률도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탐지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내에 악성 코드나 취약점이 있는지 또 분석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 쪽에서 그런 쪽을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네요. 진짜. 복잡한. 네? 아니 말씀을 나눌수록 이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건 사실은 아이디어로 짜서 네. 다양화할 수 있지만 막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AI로 탐지하는 어떤 기술이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기술을 발표를 했죠. 아, MS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예. 클라우드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로그나 이런 걸 분석하는 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제품이 서비스죠. 예. 그게 이제 AI를 넣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요새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대부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 탐색. 그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옛날에는 개인정보를 우리 정규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그냥 생성이 아, 정규식? 네. 정규식을 패턴. 통해서 생성이 네.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정규식이 조금만 이제 달라져도 우리는 이게 주민등록번호 같지만 정규식에서는 해석을 못 해낼 때가 있죠. 그런 걸 AI들이 합니다. 정규식이 뭐죠?
정규식은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나 네. 뭐 핸드폰 번호, 이메일 번호 같이 이제 패턴이 정형화된 네. 그런 데이터들을 네. 이제 탐색 검출해낼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전문 용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용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 정규식이 사람 이름 같은데 아, 그쵸. 네, 맞아요. 이거 이제 단어잖아요, 단어. 그쵸. 예, 네. 정규식. 하여튼 제가 이제 뭐 저도 개발 조금 아는 측에 속하는데 결국에는 API나 연결해서 거의 예. 문제가 되는 맞아요. 거니까요. 지금 AI가 이제 에이전트도 이제 발전을 해도 다 똑같은 문제로 지금 되는데 지금 에이전트끼리 연결하는 NGP 같은 서비스 예, 거기서도 좀 보안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구축을 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에 들어갈 때 문서를 복호하는 API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그거를 악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임의의 시스템이나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다 업로드하면 다 복호할 수 있게 네. 그걸 통해서 문서를 다 유출할 수 있는 유출. 방법이 있죠. 그리고 요새 클라우드 서비스라던가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네. API를 다 제공을 합니다. 네. 그 API를 악용을 해서 그러니까요. 뭔가에 이제 인젝션, 침투할 수 있는 네.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을수록 사실은 보안의 우리나라 최고봉 국정원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국정원하고 일하시나요? 조언은 저희가 받습니다. 아, 조언을 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서로 주고 받습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방산업체, 그 다음에 국가 관리해야 되는 이런 기술들을 네. 사용하는 고객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국정원에서 항상 감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저희한테도 통보를 해주면은 저희도 패치를 하고. 국정원 자체 보안은 누가 하나요? 그건 아마 알려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수가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비밀인가 이거? 대답할 수 없습니다. 비밀인가요? 아니 국정원이 뭐 대단한 그 프로그램 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니 왜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젠가 국정원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낀 게 국정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봉인데 보안, 정보는 딴얘기고 국정원 자체적으로 다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당연히 전문업체랑 이제 같이 해야 되고 그럼 전문업체는 파수가 있으니 제가 여쭤보고 공공기관에도 많이 있죠. 사실 기사라던가 뭐 네. 그 다음에 근보원이라던가 네. 이런 쪽들이 있죠. 기사는 이제 좀 아닌 것 같고 네. 청문회 나온 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참 제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보안 쪽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안 인식이 확 올라갔으니까 좀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적용하려고 할까요?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말만 계속 보안은 강화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건 터질 때마다 보안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도 기업이 홍보처럼 이야기를 해왔고 예. 그렇지만 그 사고는 거의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기업들이 보안을 해도 끝도 없이 투자만 될 뿐이고 네. 돈만 쓰는 거지 효과는 별로 미미한 거 아니냐 해서 이게 점점 뭐라 그래야죠? 이게 굳어진다 그래야 되나? 모호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저희도 보면은 저희 회사 매출도 크지만 보안업계들도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면 투자는 많이 합니다. 네. 아니 계속 그 R&D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보안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은 보안 솔루션에 대한 투자였다 그러면은 네. 보안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제 더 필요한 시대죠. 네. 국내 기업들 보면은 이제 보안 최고 관리자라고 하는 CISO들이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어차피 CEO 밑에 있고 네. 혹은 CIO 밑에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정보보호 조직이 뭔가 힘을 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보니까 보안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하는 게 어렵다. 보안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다 보니까 보안이 앞에 있어야 되지만 큰 소리를 못 내죠. 그래서 그 보안 조직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정부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죠. 지정하게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귀찮거든요. 맞아요. 사실 귀찮거든요. 꼭 해야 되나? 어차피 뭐 클라우드 쪽에 다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드니까 하면 할수록 비용이 다 드니까.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파수의 대표적인 뭐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DRM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문서 보안 제품, 네. 파수 엔터프라이즈 문서 보안 제품군이 가장 많이들 사용하신 제품군이고 그 네. 외에도 뭐 출력물 보안 제품도 쓰고 있고요. 모바일 보안 그리고 뭐 스크린 워터마크 보안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로그 서비스만 이렇게 쓰는 고객사도 있고 네, 좀 일단 문서 보안을 기본으로 해서 좀 거기서 뻗어나간 다양한 제품군이 좀 많이 있어요. 그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고객사 중에 네. 게임 회사도 있나요? 게임사도 있어요. 네, 네, 아, 게임에서도 그래요? 있어요. 네. 큰데요? 어딘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규모가 꽤 있는 그래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사실 게임이야말로 정말로 B2C에 있어서 대량의 그 개개인하고 접속을 하잖아요. 그쵸. 정말 뭐 동접이 뭐 몇십만 단위고 네. 동접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소유한 회원은 어마어마하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게임 업종이. 고객사가 있나 이제 갑자기 궁금해서. 저희는 되게 좀 고객사가 다양한 것 같아요. 게임 업체도 있고 방산 업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도 있고 뭐 의료 쪽, 병원 쪽도 많이 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보험사 같은 데도 많이 쓰고요. 제조업체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국방부도 있나요? 국방부도 네. 그래요? 많이 쓰세요. 네. 국방부 국방부 잘 하고 있나요? 다 아시잖아요. 하면 다 아는데. 네. 저 뭐 국방부도 네. 저번 많이 쓰고 있고, 네. 하긴 뭐 안 할 수는 없고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그렇죠. 김수킴인가? 아 예. 네, 거기 국방부 나왔잖아요. 네, 이름 나왔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보도는 잘 안 됐지만 네. 국방부도 있고 뭐 사실 다 있던데 걱정이 많이 돼서 갑자기 잘 하겠죠. 그럼 DRM이 이제 주로 가장 주력 제품? 저희가 문서 보안 쪽이 가장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문서 보안이라는 게 하나의 문서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는 데이터 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문서 형태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형태로 유통되는 것을 보안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네. 그 데이터가 파일로 저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화면으로 보여질 수도 네. 있고 혹은 뭐 어떤 다른 형태로 보여지더라도 네. 그 데이터가 계속 보안이 되고 네.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저희가 제품화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요즘 많이 쓰잖아요. 사실 거의 다 클라우드인데 네. 클라우드가 그 물리 서버를 두는 거하고 비교해서 확실히 좋은가요? 보안 쪽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 클라우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갖춰야 되는 보안, 백업, 운영을 갖다가 클라우드 회사에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게 가장 이제 큽니다. 보안이 잘 되나는 의구심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보안을 운영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지만 네. 그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네. 서비스 회사가 책임을 지겠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요. 보안을 책임진다. 예. 그렇죠. 그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예. 보안 운영과 관리의 일부분을 갖다가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근데 만약에 상무님이 네.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가 데이터가 필요해.
서버가 필요해요. 클라우드 쓰시겠어요? 물리 서버 쓰시겠어요? 저는 클라우드를 쓰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물리 서버를 아직 네. 저는 클라우드 서버를 쓰는 목적은 네. 확장성, 그 다음에 백업, 네. 그 다음에 이 가용성이 네. 훨씬 좋기 때문이죠. 아하. 물론 비용은 더 많이 들 겁니다. 그게. 네, 돈이 더 비싸죠. 더 비싸죠. 그렇지만 그거를 운영을 하고 그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이 클라우드에 저는 약간 좀 신뢰를 안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눈에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남의 회사에 다 맡긴 거잖아요. 물론 이제 효율성이나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쓴다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하는 거고. 그 이제 팟에서 혹시 새롭게 개발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도 AI 제품군들이 있고요. 네. 저희 AI는 뭐 작은 LLM 규모 LLM도 있지만 네. 그 저희가 만든 LLM은 문서의 분류식별 이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분류한다거나 네. 아니면 회사에서 정해놓은 대입 문서라던가 이런 특정 정보를 분류하고 네. 관리할 수 있는 쪽에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OT라고 얘기하는 네. 그 물리적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공장 내의 머신들에 네. 대한 관리, 보안 영역이 있습니다. 공장의 모신? 생산 설비죠. 그러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예.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예. 네. 뭐 이 자동차 회사 가면은 로봇이 다 만들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네. 그 로봇이 만약에 해킹이 돼서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뺀다거나,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상상을 못했네. 뭐 저희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서 사고도 나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뭐 버그나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침입해서 그런 것을 야기시킬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제조업이라고 말씀하셨구나. 네. 전 제조업의 데이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기계에 대한 보안이네요. 예, 지금까지 한 90%는 저희도 데이터 보안 쪽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저희도 새롭게 시작한 분야가 이제 그러한 머신. 제조 설비, 머신에 대한 보안입니다. 그것도 다 어차피 연결돼 있죠, 인터넷. 사실상은 원래는 폐쇄망이었습니다. 예. 공장 네트워크는 따로 구축을 하고 네.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정상인데. 요새는 OS 자체도 범용 OS를 쓰고 네. 그렇다 보니까 거의 연결이 됩니다. OS를 범용으로 써요? 예. 보통 옛날엔 안 자체적으로 그러는데? 뭐 펌웨어라고 그러니까, 해서 예. 그런 식이었는데 예. 요새는 다 뭐 이렇게 뭐 리눅스 커널을 같은 개발을 한다거나 예. 아니 윈도우에서도 이런 머신용 윈도우를 쓴다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머신을 있는 다루는데. 머웨어가 똑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예. 뭐 우리 알고 있는 우리 은행 단말기들 다 보면은 그 OS가 윈도우잖아요. 예. 예. 똑같은 거죠. 그렇구나. 저 생각을 못했어요. 머신에 대한 보안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네요. 그걸 이제 새로 개발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쪽은 저희가 이제 협력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 솔루션을 가지고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사업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참 보안은 알면 알수록 이게 간단하게 끝낼 수가 없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쓰는 게 다양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야 뭐 있어봐야 뭐 크게 많은 게 없었다 그러면은 네. 요새는 다 자동화되고 그다음 뭔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이 계속 필요한 분야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참 마지막으로 하소의 경쟁사는 어딘가요? 저희의 유일한 그 가장 큰 경쟁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예. 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을 PC단부터 서버단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데이터 보안도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저희
로그 분석 시스템이라던가까지도 모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 경쟁사일 거예요. AI에서도 가장 큰 회사가 됐고요. 네, 대단하네요. 어쨌든 앞으로 건승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